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윤경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건데 앞에서 이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IEEE SA, IEEE 표준화위원회 산하에 여러 또 표준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기술 표준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목차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IEEE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산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기전자공학회가 IEEE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IEEE에 이 학술적인 것을 개발하고 학술적인 논문을 퍼블리시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하는 이제 활동이 큰 활동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학술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이 소사이어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소사이어티도 있고 뭐 신호처리 소사이어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소사이어티들이 스폰서를 하는 표준화 그룹들이 또 위원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통틀어서 IEEE SA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산하에서 많은 디팩트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EE에서 발표된 표준들을 보시면 이따가 이제 우리 주성승 교수님께서도 또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802 계열의 표준들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면서 또는 전기전자공학을 하면서 802 표준을 모른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뭘 하는 걸까 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표준들이죠. 그래서 뭐 이더넷 표준이라든가 또 와이파이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녹아 들어와 있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표준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사실 2022년, 23년 이때 이미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디지털 트윈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에서 그 메타버스 또 디지털 트윈 이런 것을 담당하는 표준화 위원회를 신설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전체적인 표준화 액티비티를 담당하는 그룹이 이제 CSAP이라고 스탠다드 액티비티 보드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디지털 트윈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이거를 총괄을 하려면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컨텐트 기술이다 해가지고선 디지털 컨텐트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커미티를 2024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한 우리 DCTSC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컨텐트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커미티 산하에 기존에 있던 이쪽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있는 워킹 그룹들을, 작업반들을 다 여기다가 컴퓨터 소사이어티 산하에 있는 작업반들을 여기다 몰아넣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 개 워킹 그룹이 2888 워킹 그룹하고 3079 워킹 그룹하고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워킹 그룹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받은 시간이 20분이라서 이 워킹 그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디지털 컨텐트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커미티라고 하는 이 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커서가 돌아다니는데 얘가 노는군요. 네. 누가 만지는 걸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은 걸 써보질 못해가지고요. 네. 그 컴퓨터 소사이어티 이거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관점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를 보는 눈이 사실은 그 IEEE 산하에 많은 테크니컬 소사이어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소사이어티도 있고 그다음 신호처리 소사이어티도 있고, 그런데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기술들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이 신호처리 쪽에서도 좀 관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압축 같은 것들은 이제 신호처리, 영상처리 뭐 이런 쪽은 신호처리 소사이어티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디바이스 쪽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쪽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디지털 컨텐츠의 구성이나 거의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기술적을 보면 그거는 컴퓨터 소사이어티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의 생태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레프리젠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하고 또 그 디지털 컨텐츠와 인터랙션하는 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서비스 이런 것들은 컴퓨터 소사이어티에서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 영역에 포커스를 해서 표준들을 개발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커미티의 스코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뭐 영화라든가 게임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제 가상 현실, 혼합 현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디지털 컨텐츠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의장을 맡고 있고요. 24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의장을 맡고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안젤로 페라로 박사가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에 계시면서 이쪽 표준화 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조이펀의 정상권 대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니저는 IEEE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나 뭐 이런 거나 뭐 행정적인 면이나 뭐 이런 면을 다 지원을 해주시는 분인데 수킴이라고 이분 또 한국계셔서 물론 영어를 더 잘하시지만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귀퉁이에 보이는 거는 저희 디지털 컨텐츠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커미티의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주소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 디지털 컨텐츠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커미티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CSAP이라고 하는 컴퓨터 소사이어티 산하의 스탠다드 액티비티 보드라고 하는 이 위원회에서 저희 DCTSC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CTSC 산하에 이제 워킹 그룹들이 지금 현재 4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888이라고 하는 워킹 그룹, 3079, 그다음에 3333.1, 그다음에 3422 이렇게 4개의 워킹 그룹이 들어와 있습니다. 2888은 이거는 2019년도에 이제 제가 만든 워킹 그룹인데요. 인터페이싱 사이버 앤 피지컬 월드라고 해서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를 인터페이스를 잘 해서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를 동기화시켜 나가는 그런 응용들을 지원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멘타버스 중에서도 이제 현실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는 메타버스들을 타겟으로 만든 위원회고요. 3079라고 하는 위원회는 Human Factors for Immersive Content Working Group.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휴먼 팩터 그 AR, VR에 관련된 휴먼 팩터로 포커스를 해가지고 시작했던 그룹입니다. 그 초기 의장은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동일 대표라고 해서 그 지금 메타로 넘어간 퀘스트 그거 처음 만든 그 회사 공동 창업자신데 그분이 이제 저 위원회를 처음 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몇 개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활동에서는 빠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에트리에 있는 이범열 박사님이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워킹 그룹인데 저기서 주로 이제 혼합 현실 쪽의 기술들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333.1은 연세대학교의 이상훈 교수님이 맡아서 하시던 그룹인데 그 3차원 디스플레이와 3차원 컨텐츠에 관련된 이 퀄리티 어세스먼트 질적 평가에 관한 표준화를 저기서 진행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사실 3333.1 표준을 퍼블리시하고 나서 특별한 활동 없이 공식적으로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휴면 상태에 있는 워킹 그룹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IEEE 3422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 워킹 그룹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고요. 중국의 밍리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제 홍콩 저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폴리텍 홍콩 폴리텍 홍콩 과기대는 아니고 홍콩 폴리텍 교수인데 이제 그 양반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생태계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워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 워킹 그룹은 띄엄띄엄 만나요.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근데 살짝 진행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IEEE의 스탠다드 개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단계가 이제 프로젝트 프로포절 신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그거를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파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파를 프로포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이러한 표준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게 담당하는 워킹 그룹이 있으면 워킹 그룹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요. 워킹 그룹이 없으면 스탠다드 커미티 SC에서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예. 프로젝트 어프로벌 리퀘스트네요. 갑자기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SC에서 승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네스컴이라고 그 IEEE SA 산하에 전체 이제 그 보드가 있습니다. 그 표준화를 최종 승인하는 그 보드 산하에 새로운 표준을 진행하는, 그래서 그 뉴 스탠다드 를 담당하는 네스콤이라고 하는 데서 그 파를 승인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이제 SASB라고 하는 보드에서 승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가 승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 동안 표준 그 드래프트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기고들을 사람들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면 드래프트가 나오죠. 드래프트가 나오고 나면 그 워킹 그룹에서 레터 발렛이라고 해서 워킹 그룹에서 뭐 우리 논의를 했으니까 우리 그리고 다 컨센서스 형성했으니까 다 됐잖아 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단계를 거치자 해서 투표를 합니다. 공식적인. 그래서 투표를 해서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스탠다드 커미티 쪽으로 넘겨줍니다. 커미티 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이제 밸럿을 오픈을 합니다. SA 밸럿이라고 하는데 밸럿 오픈을 하면 이 밸럿에 참여하실 분들을 다 이제 인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은 다 인바이트가 기본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선별적으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 생각보다 열심히세요.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이게 다 따져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다 보고 코멘트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코멘트를 쭉 들어오면 이제 이만큼 코멘트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다시 워킹 그룹에서 리졸브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코멘트가 들어왔고 그걸 이렇게 리졸브했다 하는 내용을 다 첨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큘레이션을 돌립니다. 그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코멘트가 안 들어오는 단계가 들어옵니다. 더 이상 코멘트가 안 들어오는 단계가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S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공식적으로는 몇 퍼센트 이상 승인 받으면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커멘트가 더 이상 안 들어올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SC 승인을 받고 나면 이제 랩컴이라고 해서 리뷰 커미티가 있습니다. 20분인데 벌써 15분을 제가 떠들었네요. 리뷰 커미티로 가고 리뷰 커미티에서 그것을 다 승인을 하고 나면 정식으로 이제 보드에서 승인하고 퍼블리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면 한 24개월 정도의 프로세스가 되고요. 길어지면 한 3년에서 뭐 3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2888 워킹 그룹을 보면 현재 4개, 이 19년에 시작해서 4개의 표준을 5개군요. 5개 표준을 퍼블리시를 이미 했고요. 지금 현재 또 5개 표준이 신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준을 보시면
센서 인터페이스입니다. 가상 세계와 실세계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한 게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하면 현실 세계를 인지하기 위한 센서들이 필요하고요. 가상 세계에서 뭔가 액션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서 인터페이스를 첫 번째 표준에서 표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준에서는 구동기 명령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하고 받기 위한 API까지 이렇게 표준화를 했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을 위한 아키텍처를 러프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그 닷1, 닷2 그래서 센서 인터페이스, 구동기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돼서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걔네들을 구동시키는 엔진 인터페이스하는 그것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갖고 만들어 놓고 여러 디지털 트윈들을 연합해서 처리하는 페더레이티드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 위에 전체적인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사용자와 인터랙션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그거에 관한 요구 사항들을 쭉 정리한 게 세 번째 표준이고요. 네 번째 표준은 이건 이제 기업에서 드라이브 해가지고 만든 건데. 가상현실 기반으로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쓰고 이렇게 그냥 게임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공간을 놓고 공간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래서 저기 지금 뒤에 6DOF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대공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거에 대한 아키텍처를 제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가상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가 들어와 가지고 다섯 번째 표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추얼 트레이닝 시스템을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얘네들이 이제 2023년, 24년 그리고 25년 초까지 해가지고 쭉 승인이 5개 표준이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코멘트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 너희 지금 저 닷1이나 닷2 같은 경우 다 지금 텍스트 기반으로 제이슨 기반으로 명령을 만들었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아. 그 파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바이너리로 날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코멘트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1A, 2A 하는 애들은 이제 바이너리 레프리젠테이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5A는 우리 그 이밸리에이션 메서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또 효과를 측정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생체 신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생체 신호를 읽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기 위한 게 5A고요. 여섯 번째는 가상세계와 실세계 인터페이스라 그 신호만 하지 말고 좀 눈으로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홀로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표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표준은 최근에 시작을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그거에 대한 아키텍처를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두 미팅 정도 지났는데 뭐 딱히 이렇게 틀이 잡힌 것은 없고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얘기는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3079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먼 팩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앞에 나온 표준들 첫 번째 표준은 그 모션 시크니스에 관한 표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표준은 디지털 휴먼에 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디지털 휴먼의 퀄리티를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것이냐 하는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을 오서링하고 저작할 때 어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저작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API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렇게 세 개 표준이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3079.1은 맨 처음에 시작한 거에 좀 더 가깝게 이제 모션 투 포톤 딜레이에 대한 그래서 움직임이 이렇게 이제 눈으로 돌아서 내가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서 딜레이가 발생하는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모션 시크니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표준
만들어 보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은 모션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제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가상현실 기반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표준들을 쭉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도 쭉쭉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간을 무척 잘 맞춘 것 같은데 어, 뒤에 한 장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은 예의상 항상 넣는 Q&A라든가 땡큐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네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네, 급하게 저희 디지털 컨텐트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커미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2888 워킹 그룹의 표준들하고 3079 표준들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